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근현대사 수업 강의하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오늘부터 8주 동안 4시간씩 좀 야간 시간이라 좀 고생하실 텐데 근사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가, 효재야, 문 좀만 닫아줘요. 자, 교재는 좀 화려한 교재네요. 빨간색 교재 아주 화려합니다. 이 교재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근현대사, 지금 여기에 9급 학생도 계시고요. 경찰 학생들이 좀 주류로 계신데 수업은 9급에도 지장 없고 경찰에도 지장 없도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은 걸로는 이제 소방 학생도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손 들어보실래요? 소방. 네, 소방. 소방이세요? 네. 네네네네. 소방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의 범위가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9급하고 경찰하고는 한 5문제에서 6문제 이 정도예요. 근데 소방은 2018년 3차가 추가 시험 때가 10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시기냐 2019년 4월 달에 봤던 거, 4월 6일에 봤던 거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소방 학생들은 조금 더 자세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문제 난이도는 쉬우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자, 먼저 근현대사. 근현대사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1863년부터 2000년? 2019.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는 2020년 대비인데, 요 정도까지가 나온다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까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는데, 개항기. 개항기가 끝나면 일제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광복부터 현대사.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끊는 게 이제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이제 개항기 요거는 언제부터냐? 1863년부터 여기는 1910년. 요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개항기라고 얘기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조선의 멸망까지를 개항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이제 일제 식민지배 35년간이고요. 여기 이제 1945년부터 뭐 오늘날까지니까 2019. 실질적으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안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안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도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통일사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4선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7년에 14선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여서 거기까지 이제 노무현까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문재인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작년에 4.27 선언이 경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통일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야, 대단했습니다. 2018년 문제가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경찰이나 9급 직렬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세 문제, 여기가 빵 문제 아니면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경찰이나 9급 문제에서 개항기 요거 했을 때 여기 비중이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비중이. 그래서 뭐 2문제가 되거나 2문제, 3문제, 한 문제 아니면 빵 문제라든지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0 아니면 하나 정도로 언급이 돼요. 하나 정도로 언급이 돼. 그래서 여기가 둘, 하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8주를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주로 몇 줄을 쓰냐? 7줄을 이쪽에 쓸 겁니다. 7주 쓰고 여기는 이제 1주 한 4시간 정도 여기서 뻥 하니 때리면 된다. 여기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근현대사 비중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요 부분 개항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흥선대원군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요거 정도 갈 겁니다. 강화도 조약.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근현대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아주 재밌는 옛날 아저씨 재밌는 얘기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8주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은 여러분들 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서브노트 쌤이 만들었는데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은 요걸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계신 학생들이 이제 9급 학생들 계신다 하면은 그분들도 이 맥락이라는 요 책을 갖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경찰 학생이나 소방 학생도 이 책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요 책의 레파토리랑은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제가 이제 재편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요걸로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요 책은 이 맥락책 이걸로 공부하신 양반들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요 좀 일찍 오신 양반들도 있더만요. 한 5시 20분쯤에 요 앞에다가 이렇게 시험지를 둘 겁니다. 오늘 배운 거에 확인학습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학습. 그래서 구급하고 경찰하고 소방직 직렬 관련된 문제를 다 갖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나 먼저 풀어보세요. 알았죠? 매주 이거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좀 더 풀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은 맥락 3권에 있는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았죠? 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빨리빨리 외워져요. 아니면 느려요. 알겠는가?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이걸 왜 넣는지 참 뻘쭘하긴 한데 예. 자 페이지 그러면 1페이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1페이지부터.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하고 있잖아. 저거는 뭐 학원에서 다 제공이 되는 걸 거니까 핸드폰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끝나면 2, 3일 있으면 인코딩 끝나고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 2, 3일 있으면.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쯤 올라온다 하면은 토요일날 주말에 그때 한번 4시간이니까 금방 가. 그리고 뭐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물이 좀 더 나을 겁니다. 화면보다. 그렇다니까. 실물이 좀 더 나을 것이고요. 목소리는 명랑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1.5나 2.0으로 들어도 제 목소리는 깨지지 않고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기 듣고 나서 집에서 복습을 하고 들을 때는 한 1.5나 1.8 맞춰서 들어보세요. 가끔가다 0.5 하면요, 뭐 술 먹은 사람처럼 들릴 거니까 재밌어요. 그것도 막 으아 으아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들어보시고. 자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공무원한국사 근현대사편이라고 요 페이지가 나오죠. 요 페이지. 이거는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 넣어놓은 거고요. 자 페이지 한 장 넘겨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가 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요 부분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근현대사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노트를 한 권 준비를 하시고 그거 한 다음에 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노트로 필기를 해서 자기 노트를 좀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말이야. 특이한 마이크여서 이거를 다 하면은 뭔 마이크 주머니를 하나 갖고 오든가 뭐든가 해야지. 예. 가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밥상에서 하네, 밥상. 너는 오전 수업 이제 안 듣냐? 열심히 해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아, 저는 아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크게 아직 이제 우리가 친해질 건데, 제가 하는 농담은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어저께였나? 이제 딴 데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안 웃어. 여학생이. 그러다가 뭔 얘기를 했는데, 웃더라고. 코로 웃지 마, 이 새끼야. 그랬어요. 코로 웃지 말라고. 농담으로. 안 웃는데 웃으니까 이쁘더라고. 걔가 21살인가 20살인가 그래. 쫄아갖고 안 웃고 있길래. 한 달 동안 안 웃길래. 코로 웃지 마, 임마! 그랬더니 문자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는 누구누구 해서 박뭐뭐입니다. 쭉 읽었는데 귀여웠어요. 이게 어쩌란 얘기야, 이거.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였냐. 자기는 자기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대. 그래갖고 잘 안 웃는데. 근데 선생님이 웃겨줘갖고 너무 웃겨갖고 그냥 흥 하고 웃은 거였대. 그 웃음이 비웃음으로 느꼈다면 너무 죄송하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면박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웃다가 웃으니까 너무 이뻐서 고마워서 농담으로 코로 웃지 마 이 새끼야 라고 얘기했다고. 너무 좀 세게 얘기했나 봐. 걔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길 바란다고요. 알겠죠?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질문하러 올라면요. 저 옥상 있습니다. 저기 넓은 바닥. 저기 구석택에서 쭈그리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난 줄 아세요. 그래서 저기요 하고 나서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대답해 줄 테니까. 알겠는가? 네. 갑시다. 화면 이쪽에 잘 잡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현대사를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1863년 되겠습니다. 1863년. 근데 1863년 우리가 이전을 배우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전의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가야 이게 딱 과도기가 엮여간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이전 상황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요. 정조라는 아저씨. 여러분들 드라마로 많이 봤던 드라마 이산의 주인공, 뭐 이서진, 뭐 그 정조. 이 양반이 왕을 하는 게 1776년에 왕을 해서 1800년에 이 양반이 젊은 나이에 50이 안 돼갖고 49에 죽는단 말이에요. 한 24년 왕하다 죽어요. 정조가 죽었습니다. 이 양반이 다이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정조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정조의 베이비 어린애가 왕을 하게 되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 순조라는 사람이 왕을 하게 됩니다. 순조. 근데요, 후견인이 없이 순조가 왕을 했어. 근데 얘는 뭐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얘 부인의 아빠가 권력을 잡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순조가 한 또 34년 또 왕을 하다가 이 양반의 아들, 옛날에 드라마가 뭐가 있었냐면 제목은 모르는데요. 박보검이라는 애 있죠? 뭐 구름이 달림이 돌림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뭔지는 모르겠어. 김유정 나오는 거 그거에? 구름이 그런 거 있어?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1시간만 지나면 비촬영이나 촬영이나 똑같거든? 어차피 우리만 볼 거 아니야. 우리끼리만 볼 거란 말이야. 이게 오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볼 거네.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리고 처음 본 학생들 몇몇 분들 저 욕도 잘합니다. 수업하다가 뭐 일제시대 되면 미친 막 욕할 겁니다. 그냥 이게 수업의 일환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거북하다면요. 말씀해 주세요. 좀 조절할게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순조의 아들내미가 나오는데 걔가 효명세자로 나와요. 박보검이가. 효명세자가 아파서 죽어. 효명세자 순조의 아들의 아들이 왕을 한다고. 그 양반이 누구냐? 헌종이에요. 이 양반도 베이비 때 또 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야? 다 어렸을 때 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후견인도 없고. 그리고 헌종이 왕을 하다가 또 이 양반이 또 죽어요. 죽는데 이제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족 중에서 저 삐꾸 새끼가 어디 있을까 하고 나서 봤더니 정치 싸움에 밀려가서 피난 가서 조용히 찌그러져 사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걔가 철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이제 여기서 철종이라는 요 양반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들은요, 순, 헌, 철, 요게 몇 대냐 지금? 3대. 3대 왕. 3대. 60년간의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도정치라고 얘기해요. 세도정치. 요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얘기한다. 세조정치. 이거는 전근대사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조정치가 끝나고 철종 다음이 고종,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인 거야. 알았나? 그러니까 요 과정을 어느 정도 얼추 보고 가야 흥선대원군이 왜 개혁정치를 추구했는지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간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집권 기간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1800부터 34, 34에서 49, 49에서 63 이런 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스타트했던 것이 1800이다.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가신 게 1860, 뭐 2년이라고 해도 되고 3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1862년 12월, 이게 1863년 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약 3대 60여 년간의 요 기간을 우리가 세도 정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세도 정치 기간에는 왕권은 겁나게 약하고요. 대신 왕실, 외척, 왕실의 외척의 파워가 겁나게 셌던 기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왕실의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의 부인 또는 왕의 엄마 요쪽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가 쪽 친척을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왕비 쪽 또는 왕의 엄마 쪽 친척 요쪽을 하는데 그 외척이 순조 때는 어떤 성씨가 이 외척 가문이 됐냐? 안동 김씨 가문이 외척 가문이 됐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실질적으로 안동 김씨 가문이 쫙 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서 풍양 조씨 가문이 여기선 또 외척을 하게 됩니다. 풍양 조씨 가문. 철종 때, 요때는 다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안동김, 풍양조, 안동김이 외척이란 말이에요. 외척. 알겠습니까? 외척. 얘네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 안동김 씨의 김,
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조순. 김조순. 이 양반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조가 살아있었을 때 정조의 부하 쫄따구였던 김조순이가 성품이 괜찮았나 봐. 정조가 이제 불러서 얘기해요. 조순아, 예, 나 아들 있는 거 알지? 예, 나 네 딸내미랑 며느리 삼고 싶다. 네가 좀 해줘라. 예,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권력 잡고 헷가닥 된 거야. 이 집안이. 그래서 나쁜 집안이 돼버린겨. 알겠는가? 그래서 김조순. 그 다음에 여기 또 안동립씨잖아. 김문근이라는 사람이 여기선 또 안동립씨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도 안동립씨, 이 사람도 안동립씨면 요걸로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종된지 순조된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조순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순조가 돼.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조순 뒤집어! 순조. 그러면 굳이 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김문근 누구지? 아, 철종댁이구나. 모르면 철종인 거예요. 안동입신데. 근데 조순은 순조니까 뒤집으니까 쉬워.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 양반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조만영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반짝 권력 잡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게 순헌철 3대 60여 년간이 세도 정치 시기인데 이때 왕의 빠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쪼밥됐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쪼밥됐다는 얘기야. 힘이 없었다고. 지금 어색해서 그래. 첫날이라 지금. 그리고 외척이 권력을 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대도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정치가 매우 혼란해졌다라는 겁니다. 정치 혼란. 그러면 이 정치 혼란의 사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매, 관, 매, 직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를? 관직을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관직을 사고 판다 이걸 보고 매관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매관매직.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직을 팔았을까? 세도 가문이 관직을 팔았겠지. 그럼 어떤 놈이 샀을까? 돈 많은 새끼들이 관직을 샀겠지. 그럼 관직을 산 놈은 예를 들어 전주시장 자리를 20억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럼 전주시장이 됐네요? 그러면 20억을 투자한 거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그럼 백성들, 전주 백성들한테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끼가 뭐가 되냐? 탐, 관, 오리가 되는 거야. 요것도 뭐야? 관리긴 관리인데 탐악스러운 관리, 더러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알았는가? 이건 관직을 산 놈이 이제 뜯어먹는 거야. 탐관오리가. 이 탐관오리는 이제 뭐 될 것이오? 연상하면 돼. 이 탐관오리는 백성 수탈을 한단 말입니다. 지가 20억을 투자해서 전주시장이 됐어? 그럼 전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한테 20억 이상의 세금을 뜯어. 규정 이상으로 과다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백성 수탈하게 되는 거지. 이 세도 가문들은요, 관직 팔아먹고 나서 계속 권력 잡게 되는 거고요. 알겠는가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 보려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문제 100분에 100문제 딱 풀고 점수로 딱 따고 체력으로 까고 또는 면접으로 까고 그 다음에 공무원 되는 거잖아. 나름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다 공정해. 근데 옛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과거 시험 부정. 과거 시험 부정 현상도 일어나요. 과거 시험을 공명정대하게 봐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 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새끼들도 이게 다 또 세도 가문이 또 껴있단 말입니다. 어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경찰 시험 본다는데 포졸 시험 본다는데 잘 볼 수 있겠지? 10억은 필요요. 10억 주면 뭔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를 10문제를 알려준대야. 시험 문제 유출. 우리 아들은 빠가 새끼인데 이거 시험 ABC도 모르는데 영어 잘 볼까? 나 전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 아는데 대신 시험 보게 해줄까? 대리시험. 이런 거 한다고요. 이게 과거 시험 부정이야. 시험지 유출. 대리시험. 그럼 대리시험만 보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봐주고 합격시켜주면은 뭐 10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다 뭐야? 돈 들어가는 거잖아. 이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 얘네한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공무원 된 놈이 또 탐관오리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컨트롤 해줘야 돼? 왕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왕이 베이비야. 처음에는 베이비다 성장은 했겠지만 이미 자기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왕으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알았는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 이 외척에
권력 기반이 있는데 권력 기반이 정치 기반을 이놈들이 장악을 합니다. 정치 기반 그리고 군사 요것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기반이 세도 가문의 정치 기반이 뭐였냐? 비변사야. 지금 이 수업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같이 듣는 학생들은요. 비변사가 아직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전근대사는 듣고 왔습니다라는 학생들은 비변사가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에도 써놨는데요. 조선시대 성종 때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지변사 재상이라는 걸로 임시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중종 때 삼포외란으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돼. 그러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으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로 성장하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찍어요. 원래 국방 문제만 논의하는 관청이었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다 논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와 육조는 힘화되기가 팍 떨어진다. 전근대사 파트에서 비변사도 하나의 주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니? 그래서 전근대사 파트 조선 후기에 체제 변화할 때도 이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배울 겁니다. 자, 군사 기반 이 세도 가문의 군사 기반은 뭐냐?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1594년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임진왜란 중에 만드는 5군형 중에 하나예요.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군인이야. 그거를 이제 요 세도 가문들이 다 장악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누구만 피해를 입게 될까? 최마지막 단계에서 누구만 피 빨아먹게 되는 거야. 이 거머리 새끼들이 백성 수탈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냐면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이걸 왜 지금 설명하고 있냐? 흥선대원군이 국내개혁 정치를 할 때 이런 걸 다 뒤집어 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 그럼 쌤,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뭔디요?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세, 군포, 환곡 요걸 보고 삼정이라고 얘기해요. 전세와 군포는요. 전세는 토지세입니다. 땅세. 군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군역세. 당시에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군역세를 내요. 군대 가지 않는 대신 옷감을 낸다고. 세금을 낸다고. 그 세금을 군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납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알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진대법 들어봤습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게 했던 제도 고국천황 때 그 진대법 똑같은 게요.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곡식을 환수한다 이겁니다. 빈민구제하는 곡식 빌려주는 제도야.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게 한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변질되게 되냐면 삼정의 문란이 요거는 과다수치. 과다수치. 알았습니까? 졸라 많이 걷는다 이 말이야. 그냥 드럽게 규정 이상으로. 이거가 맥락 1권의 뒷부분에 보면은 전정의 패단, 군정의 패단, 환곡의 패단의 용어들이 또르륵 나와 있거든. 외우지 마. 알았습니까?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백골징포, 환구첨정, 족징, 인징, 강년체, 마감체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이건 모의고사 풀고 동현 모의고사 풀 때 그때 하면서도 돼요.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요거는 요 두 가지는 과다수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요거는 고리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리대는 또 뭡니까 쌤? 높을 고 이자 이 빌려줄 때 사채업이 된다는 얘기야. 사채업자로 된다는 얘기야. 가끔 가다가 안 갚어? 눈가리 하나 빼야지 이런 걸로 된다고요. 장기 하나 빼면 되지 뭐.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사채업자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삼정의 문란이 계속 극심해져. 자 보세요. 언제? 처음에 순조 때는 어떨까? 정조 때는 그나마 나라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듯 했어. 순조 때는 이제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될까? 이러겠지. 헌종 때는요. 야 해도 안 걸리던데? 이러겠지. 이때는요. 너는 왜 안 해? 안 한 새끼가 병신이야.
백성들 착취 안 하고 저런 걸로 뜯어먹지 않는 새끼가 병신인 거라고. 착한 게 바본 거라고. 개나 소나 다 한다고요, 여기서. 점점점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성들은 참을 수가 있어 없어? 못 참아.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 뺏겨, 입을 것 뺏겨, 잘 곳 뺏겨요.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죽으니까 어쩌? 죽기 전에 여기선 차마 요구 못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해? 리얼하게? 누가 뭐라 했어? 아니 부담스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그래요. 원래 뭐든 첫 시간에 다 부끄러워. 아이씨 이러면서 백성들이 어차피 뒤질 거 한번 크게 개기고 죽자.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봉기. 이 벌봉자에 일어날 기자입니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이 백성들이 일어났던 난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했지? 요거 이해했지? 자, 그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가 대표적으로 2번이 일어났는데 큰 게 2번 일어난다 이거야. 큰 덩어리가. 홍경래는 안 일어나요. 홍경래은 안. 홍경래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 때? 순조 집권 시기에 일어나는데요. 1811년 이때 일어납니다. 1811년. 자, 이거 써드릴까? 카메라 잠깐만요. 써드릴까? 순조 때가 1800년부터 1834년까지가 순조야. 그러니까 1811년이면 순조 사이야. 순조 시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1834년부터 49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어. 대략 이렇다는 얘기야. 1849년부터 63년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그래서 1811년이면 지금 누구 때라고? 순조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래은안 타이틀 걸고 일어났네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홍경래은안의 원인.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혼란이 기본 베이스에 다 깔려있어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어디? 요것도 한몫한단 말입니다.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대우. 조선시대에 이 평안도라는 이 땅은 여러분들 어딘지 알 것이요. 여기가 평안도야. 평안도. 여기가 평안도야. 자,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조선 팔도를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여기는 뭔 도요 그러면?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그 밑에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조선 팔도 체제를 확립해. 고려시대는 5도 양계 시스템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는 9주 5소경이었다가, 알겠습니까? 고구려백제 신라는 5부, 5보방, 6보주 이렇게 됐다가, 오늘날에도 팔도인데 이게 북한이 다 끊어져 있는 거고, 오늘날은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되잖아. 평안도가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 동네는 참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팔도 중에서 과거시험 합격자 비율이 2위였습니다. 2위. 알겠습니까? 과거시험 합격 비율이 2위인데 문제는 뭐냐. 고위직 승진은 개차반이야. 고위직 승진은 이 동네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고 쌓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더러운 거야. 홍경래는 누구냐면 이 동네 출신의 몰락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빡쳐갖고 이 양반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리고 차별대우. 이 사람들 고위직에 승진시키지도 않고 뭐 무시한단 말이야. 평안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서토 지역의 이 똥땅이라고 얘기해요. 이 똥 같은 놈들 얘기합니다. 자, 차별이란 키워드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역사,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다 공부할 때 국사책이라는 책 전체 안에 검색어에 차별 이렇게만 딱 쳐보잖아? 그러면 쭉 떠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뜨면. 여기 있는 거는 평안도 차별대우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이모군란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99군데 차별대우라는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가면은 공주 명학소, 향부곡소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가 또 나와요. 알겠습니까? 또 조선시대 도살업자, 백정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차별이란 키워드를 딱 눌렀을 때 몇몇 사건이 이제 나중에 다 전체를 공부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 아니? 일단은 여기서 듣고요. 평안도민 차별대우. 이것 때문에 전개. 몰락 양반 누가? 홍경래가 주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요. 이 참여한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이냐? 광부, 품팔이, 농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이하 하층민들이 참여하게 된다고요. 참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한때는 어디까지? 청천강 2부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청천강 2부. 국사를 공부할 때 베이스에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청천강이라고 하는 땅은 강은 또 어디냐? 백두마운틴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백두마운틴. 이게 압록강이에요. 그 밑에가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그 밑에가 대동강이고 그 밑에가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청천강은 여기가 청천강이니까 청천강 이북이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압록강에서 청천강 사이 그 지역을 한때는 장악을 했단 말이야. 누가? 홍경래 아저씨가. 근데 이 양반은요, 개빡쳐서 봉기가 일어난 것이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국 뭐 다 연합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그럼 진압됐지 뭐. 진압됐다 라는 겁니다. 아하,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홍경래 난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났었고요.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묻어버렸네. 자,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라는 게 있어요. 임술 농민 봉기. 이 임술 농민 봉기는 언제 터졌냐? 1862년 2월부터 12월 그 해 전체에 빵빵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1862년이 지금 왕이 누구 왕이냐? 저쪽 보세요. 어느 왕이에요? 철종입니다. 철종. 이 왕이 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조 때 이 짓 해도 될까? 헌종 때 야, 해 안 걸려. 철종 때는요. 안 하는 새끼 병신이야. 야, 나 뺏어 백성들 거 뺏어 하니까 어때요? 이때쯤 됐을 때는 세조정신 끝물 아니야. 법이고 나발이고 없어. 돈이 법이야. 알았는가? 다 탐관오리들이 다 나쁜 짓 한단 말이야. 미쳐버리겠는 거지. 철종 때. 요때. 이때 임술년이 1862년이 임술년이란 말이야. 이때 농민들이 대거 전국적으로 그냥 빠바바방 터졌다 이 말이야. 자, 요거 볼까요? 처음에 세도정신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처음에 우리가 소위 진주 농민 봉기 또는 진주 밀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주 밀란부터 시작해요. 이 진주라는 것은 경상남도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여기에 단성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주까지 봉기가 확산되는데, 진주 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백낙신의 수탈. 자,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족, 친구 뺀 나머지 정말 어색한 이름들이 많이도 등장할 거야. 많이도 등장할 거야. 어색해 하지 마. 아까 현아야, 너 내 이름 알아? 알아 몰라? 아저씨 이름 뭐야? 뭐야? 크게 이 새끼야. 빨리 시간 지나가잖아. 내 이름 조현수야. 첫날 왔을 때 여러분 제 이름 몰랐잖아요. 그쵸? 시간 지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한국사 조현수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백낙신 이 사람이 듣보잡이 누군 줄 알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색하다고. 시간 지나고 반복해서 보면서 아하, 백낙신 하면 임술농봉기 바로 떠올라야 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역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요. 알았죠? 처음 공부할 때는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일입니다. 알았죠? 시간 지나면서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 다음 일이고요. 자, 백낙신의 수탈이다. 이 백낙신은 경상우병사 백낙신, 경상도 지키는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쁜 놈은 탐관오리 새끼가 수탈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진주 출신의 몰락 양반이 있는데,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락 양반이야. 소위 우리는 이런 몰락 양반을 잔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잔만한 새끼라고 얘기해요. 잔반.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를 하게 되더라. 여기에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되는 거야?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과 유계춘이 머리에다가 뭘 두르고 있냐? 흰색 두건을 딱 두르고 있어요. 자네는 빨간색 두건을 두르고 있구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요게 빨간색 모자가 아니라 빨간색 두건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고려 말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홍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홍건적. 불굴홍, 두건건, 홍건. 이 양반들은 진주밀란인데 진주밀란의 별칭이 이렇게도 불러요. 백건. 그럼 뭐야? 흰 두건이야 이거는. 흰 뚜껑. 백건당의 난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진주밀란의 백건당의 난이라고도 부른다고. 알았냐고? 같은 거요. 그래서 유계춘과 농민들이 빵 터졌어. 이게 진주밀란이 언제 터진 거냐면 1862년 2월 달에 터진 거야. 2월 달에. 들어봐. 그러니까 시작이 몇 월 달이야? 2월 달이야. 쌤이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2월 달이라고 해놨어. 여기 경상남도 진주 단성 지역에서 2월 달에 백낙신 개새끼 이러면서 봉기가 빵 터진 소식이 들리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전국 각지 수십 군데에서 80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가 터진 거야. 이게 서로 연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백낙신 같은 놈들이 전국에 수십 명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빵빵 터진 거야. 그래서 그 해 전체의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얘기지. 전국 확산. 단 여기서 얘네들이 연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 거기서 막 빵빵 터진 겁니다. 알았죠? 각자 거기서 빵빵 터졌다. 요때가 임술농민 봉기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 하나를 꼭 이게 한 줄짜리인데 연병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확산되니까 정부에서는요. 웜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쩐디야 이거 하면서 야 가서 거기 좀 조사 좀 해봐라 하면서 뭘 파견하게 되냐. 안핵사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성이 안씨고 이름이 핵사가 아니요. 알겠어요?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무슨 변란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진상조사하러 가는 진상조사 단장님이야. 이걸 안핵사라고 해. 안핵사를 파견하는데 이 진주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누가 갔냐면 박규수라는 사람이 가요. 이 박규수가 이 발원지였던 진주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렇게 쓰레기 관리 밑에서 있었구나 하고 나서 정부에 보고를 해요. 중요합니다. 정부에. 이거 탐관오리 장난 아닙니다. 이 새끼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백성들 지금 수탈 장난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관청을 만드소서라고 건의를 합니다. 알았쇼? 건의를 합니다. 뭐 이거 연도까지 몰라도 돼. 1862년 5월 달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진주 안핵사로 가. 응? 가서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당시 이제 철종이었던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박규수라는 이 사람이 건의를 해요. 만듭시다. 만들어라! 삼정, 이정, 청 설치를 합니다. 삼정, 이정청이란 관청을 만든단 말입니다. 삼정, 이정청. 그럼 삼정, 이정청은 뭐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이야. 그럼 삼정의 문란은 뭔디? 토지세 졸라 걷고 군역세 졸라 걷고 고리대 더럽게 하는 거. 이거 바로 잡자고! 이거 바로 잡자고. 이거 하자고 박규수가 했어. 이 양반은 좀 괜찮은 양반이야. 이 양반 또 할아버지가 또 뭐야? 논팽이 그 박지원이야, 박지원. 그 연암 박지원 있잖아. 연암 박지원. 그 저쪽에 뭐 열알기 썼던 양반 있잖아요. 호질, 양반전 이런 거 쓴 양반 있잖아. 중요한 양반이야,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중상주 실학자, 정근대사 문화사파트 졸라기 시험 잘 나오는 아저씨야. 그 양반 손자란 말이야, 박규수. 할아버지 영향받아갖고 이 양반 좀 트인 오픈마인드의 사람이야. 나중에 개화의 선두주자라고 또 한번 나와요. 이렇게 설치했다. 이제 이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래 2, 3년 안에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이게 뭐냐. 설치했다까지 좋아요. 성과 없다. 근데 꼭 시험을 뭘로 내냐면 성과가 있었다. 삼정의 문란이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내요.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설치는 했는데 but 성과는 없었다. 설치하여 성과가 있었다로 내니까 조심하시라고. 성과 없었다고. 알았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뭔 소리요 하지 마시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그때 맥락 3권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락 3권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 흥선대원군 파트, 세두정책 파트를. 아, 쌤 말한 게 이렇게 시험 나왔구나. 그리고 저는 만약에 문제 안 풀 건데요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요 앞에 이렇게 확인학습 문제를 다 넣어드릴게. 그거 보고 풀어보시면 돼. 알았냐고? 예, 풀어보시면 된다. 성과 있다 없다? 없다. 정부에서 또 뭐 또 파견하냐? 암행어사도 파견합니다. 성과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1862년 세두정책 하이라이트 지랄 같은 세상이야. 알았냐고? 지랄 같은 세상.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 30분 동안 이거를 공부를 해야 흥선대원군이 왜 개혁정치를 추구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게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다. 참고로 흥선대원군은 카메라, 흥선대원군은 이 꼬라지를 언제부터 봤냐? 1820년부터 1862년까지 보고 있는 거야. 흥선대원군 이거 몰라도 된다. 흥선대원군 1820년생이거든. 이때 태어났거든. 응예. 이때는 몰랐겠지. 또 꼴에 또 왕족이니까는요. 그래도 먹고는 살만했겠지. 근데 이 양반이 쭉 오면서 40대 초반이 됐을 때 이런 씨발 세상은 정말 거지 같구나 이런 생각 했겠지. 그래 안 그래? 흥선대원군이 지가 살면서 몰락한 왕족들의 이 무시당하는 세도 가문한테 무시당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본인도 무시당했고 이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중에 권력 잡으면 너희들은 다 뒤졌어 하면서 20대 30대가 돼가면서 어떻게 내가 권력을 잡지? 어떻게 권력 잡지?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호랑 말코 아니야. 이미지가 쓰레기여서 그렇지. 똑똑한 양반이야. 이런 양반이 임진왜란 때 한번 나왔어야 돼. 저런 양반이. 최고의 개혁가란 말이야. 너무 늦게 나왔어. 저런 양반이냐 조선 한번 확 뒤집어 버렸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걸 좀 써주지 그래요. 이거 전근대사 파트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면은요 뭐지? 이러니까 이걸 먼저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 자 보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선의 왕족입니다. 신분상 왕족인 건 맞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이하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호도 있다? 서파. 어머! 서파! 서파가 뭔데? 한나라 사신. 서파 사건. 그 서파. 이 호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어. 그냥 제로야. 제로야.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야. 알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의 왕은 이름이 따로 있고 뭐뭐 군이라든지 뭐뭐 대군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야 세종대왕이 무슨 대군이지? 충녕대군인가 그럴걸? 충녕대군? 근데 그 양반 이름은 뭐야? 이도야. 이도. 이름이 도야 도. 근데 뭐뭐 대군이라고도 하잖아. 이 사람 이름이 이하응이야. 흥선군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대원군은 또 뭡니까? 지 아들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좀 높여서 붙여주는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 한번 보자고. 자, 보자. 집권 배경. 자, 누가 돌아가십니까? 철종이 나이 하십니다. 철종이 양반이 30대에 죽어요. 이 양반 19인가 20살에 왕이 되거든요. 강화도에서 논밭 깔고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정에서 말 타고 가십시다 이러니까 어메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러고 쫄았어요. 얘네 집안 작살난 거 많거든.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또 역모에 엮여갖고 나 잘못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왕입니다. 그래요? 가서 또 벌벌벌벌 떨어. 자식도 낳았어. 많이 죽었어 어렸을 때.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철종이 다이 하시고요. 다음 왕을 이을 후사가 없어요. 얘 자식이 없다는 얘기야. 후사가 없다는 말은 철종에 자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자식이 없으니까 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왕족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빼입어야 돼. 애새끼가 머리가 좀 굵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할 집안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친척이 됐든 다 빠가 새끼여야 돼. 왜? 걔네 아빠가 똑똑하면은 아들 왕 되는 순간 권력 잡을 거 아니야. 그런 조건을 딱 보니까는 이미지가 딱 좋은 양반이 이항이 있네. 누구한테? 저 세도 가문들한테. 특히나 어떤 안동김 씨가 해 처먹었으니까 풍양조 씨가 다시 한번 해 처먹어야 되지. 풍양조 씨 저 조대비 할망구에 눈에 딱 흥선대원이 꽂힌 거야. 흥선권 예 대왕대비 마마 아들이 몇 명이 있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몇 살인고? 예 19입니다. Get out. 둘째가 몇 살인고? 예 12살이옵니다. 이름이 무엇인고? 예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 새끼가 좋겠군. 그래 좋아. 네 아들을 왕 시켜줄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개땡큐지요. 이봐 이래. 일부러 그런 거야. 어눌하게. 응? 그래갖고 후사 없어갖고 누가? 이명복 이 양반이 선택됐어요. 이 이명복이가 누구냐? 흥선군의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 이명복이가 선택됐다. 이 양반이 뭐가 되는 거야? 고종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고종 되는 거예요. 불쌍한 양반. 또 집권은 또 겁나게 오래해요. 또 1907년까지예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철종 따이 한 다음에 후사가 없자 이 양반이 선택을 받아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 왕이 되게 된다. 그럼 이거 누가 뒤에서 뒷배로 누가 커버 때려준 거야? 세도 가문이 커버 때려준 거지. 세도 가문. 카메라 잠깐만요. 세도 가문 누가? 안동김 씨가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권력 잡고자 한 풍양조 씨 집안에서 고종을 캐스팅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네 집안에서 또 딸내미 또 왕비 만들어갖고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야.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세팅이 들어갔어. 영화 명당 본 사람 손 들어봐. 치성. 이 땅은 내가 갖겠어. 우와. 실제 그렇게 해서 저쪽에 충남 덕산 그 자기 아버지 남영균 뭐 그쪽으로 이장한 거야. 그 명당 자리 잡아서. 알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페라 사태 개 털릴 뻔한 거야. 오늘 배웁니다. 얘가 왕이 됐지. 그러면 이 아저씨가 권력을 못 잡고 원래대로 하면은 안동김 씨 가문에서 권력을 잡았어야 돼. 근데 흥선대원군이 안동김 씨 집안에 얘네 집안에 비리 장부를 다 조사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왕이 딱 되는 순간 찾아갑니다. 누구를? 조대비를 찾아가요. 할머니, 이놈 무엄하도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봐. 봐봐 이거. 이게 무엇인고? 빨리 열어봐. 얘네 집안에서 옛날에 삥땅 치고 뇌물 처먹은 게 쫙 있어요. 읽어봐 하니까 손이 막 벌벌 떨려. 이놈이 내가 늑대를 키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거야? 나 이거 복사본이고요. 연기하는 겁니다. 전 연기 같은 거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이거 복사본이고요. 원본은 나한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시면 나 이거 덮을게.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나 이거 JTBC 손석희한테 보낸다. 언론에 깐다. 그럼 당신 집안 개쪽팔릴걸? 야 별냉이 다 있더라. 야 뭐 어머 흉측스럽게 이런 것도 사다 썼냐? 어머 하면서 막 협박해요. 흥선대원군이. 그랬더니 조대비가 나의 안위는 지켜주게나. 그래서 그래 할망구 꺼져. 그러니까 꺼져. 안녕. 그래서 아빠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한마디로 흥선대원군이 저 조대비 세력을 이용한 거야. 준비 철저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배경 아래서 고종이 즉위했단 말이야. 즉위했다. 이게 1863년이다 이 말이요. 1863년. 이때 이 명복이라는 고종의 나이 초딩 5학년입니다. 12세. 12살이다 이 말이요. 알겠는가? 12살. 12살 먹은 나이 12살 먹은 무슨 정치를 하겠냐. 그래서 나이 12세밖에 안 되니까 섭정에 들어가는 거야.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아빠가 통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누구요? 고종이죠. 왕의 아빠는 누구요? 흥선대원군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대신 통치한다고요. 몇 년 동안? 10년간. 알았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는 10년간 18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은 흥선대원군의 섭정기가 되는 거다. 알겠죠? 섭정기가 되는 거다. 그럼 왜 10년밖에 안 해요? 얘가 12살이면 10년 후면 몇 살이냐? 22살이잖아. 그럼 명분은 사라지잖아.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최익현 이런 양반들이 막 상소문 올리고 난리가 나요. 네 아들 베이비가 이제 성인이 됐다 이 새끼야. 이제 그만 나가라 이 새끼야 하면서 안 나가면 도끼로 찍어버리네 멋쩌네. 그러니까 아씨 하고 73년 12월에 나가. 그 10년 동안에 뭘 한 거다?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국내 개혁정치.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 밑밥을 딱 1시간 동안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근현대사 1번 문제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대외정책을 순서대로 연결하시오.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문제까지 갈 건데 세 번째 문제는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그 세 번째 문제야. 오늘 배울 건 그 세 문제 잡아가는 거예요. 알았냐고? 쉬었다 하겠습니다.